제가 랭글러를 산 뒤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랭글러 다음 차는 G바겐이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가 랭글러를 산 뒤에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랭글러 다음 차는 G바겐이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저의 드림카는 오래전부터 지프 랭글러였습니다. 저는 G바겐 대신에 랭글러를 산 게 아니라 예전부터 랭글러가 타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이 광고 기억하시나요? 현대의 본격 사륜구동 승용차 갤로퍼. 현대자동차의 갤로퍼 광고. 어렸을 때 이 광고를 보고 나서 그때말로 정말 뿅 갔습니다. 사막같은 대자연을 달리는 갤로퍼를 보고 그 뒤로 사륜구동차를 쭉 좋아했고, 코란도 패밀리, 록스타 R2 같은 사륜구동 차량들을 쭉 동경해 왔습니다. 그러다 그런 사륜구동 차량의 원조격이며 현역 오프로더의 끝판왕인 랭글러를 구매해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노랑 랭글러 노랭이를 클래식카가 될 때까지 평생 소유하고 싶어서 주문할 때부터 제가 원하는 옵션으로 인디 오더를 했습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외장 컬러부터 타이어, 시트, 실내 옵션까지 모두 지프에서 맞춤 제작해서 주문했고요. 3개월을 기다린 끝에 출고하게 된 차량입니다. 벤츠의 G바겐과 지프의 랭글러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엔 지프바겐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자면 랭글러와 G바겐은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른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벤츠 G바겐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근육이라면 랭글러는 이소룡이나 성룡의 조금 더 실전 근육이라고나 할까요? 실제로 주변에 지프 랭글러 타는 사람은 벤츠 G바겐을 타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성향이 확실히 다른데요. 랭글러를 타시는 분들은 실제로 산으로 들러 나가는 거를 좋아하고 험지를 개척하는 탐험가 스타일이 많이 계시고요. G바겐을 타시는 오너분들은 요즘에는 오히려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쇼핑몰 운영처럼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 조금만 찾아봐도 G바겐을 타고 오프로드 가는 영상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랭글러를 검색하면 각각의 다양한 튜닝을 하고 빡센 오프로드를 오르는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의 성격 그리고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의 성향이 많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랭글러와 G바겐이 군용차에서 출발했고 각진 디자인에 동일한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 그리고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성능 등은 공통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메르세데스에서는 G바겐에게 럭셔리라는 이미지를 부여하였고 지프에서는 랭글러에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모험이라는 키워드를 부여하였습니다. 인생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자유롭더라고요. G바겐은 우선 차 가격에서부터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G바겐과 랭글러는 태생이 비슷하더라도 현재 경쟁하는 카테고리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G바겐은 레인지로버, 우라칸, 카이엔, 벤테이가 같은 SUV지만 비포장기는 전혀 가지 않을 것 같은 넘사벽 SUV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SUV, 그 중에서도 사륜구동 오프로더의 끝판왕은 저는 랭글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저에게 2억 정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면, 그래서 G바겐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생긴다면 저는 G바겐이 아니라 따로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요. 저는 바로 포르쉐 911을 한 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탔던 차들은,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는 차들은 공통점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디자인이 시대를 대변하는 아이코닉한 모델이면서 그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꾸준히 업데이트 되어 온 차량,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헤드라이트가
동그란 차들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탔던 차가 피아트 500, 그리고 지프 레니게이드, 지금의 랭글러, 그리고 앞으로 제가 타보고 싶은 차가 미니 쿠퍼하고 포르쉐 911이에요. 폭스바겐 비틀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단종되어 가지고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랭글러 다음 차는 지바겐이 아니라 포르쉐다. 랭글러는 나의 영원한 드림카다. 그래서 우선 드림카를 사는 첫 번째 꿈은 이루었고, 다음 꿈은 이 드림카를 타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느리지만 아주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꿈은 어렸을 때 보았던 앞에 얘기했던 갤로퍼 광고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광고 속에 나오는 갤로퍼의 대장정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1991년부터 92년도까지 김찬삼 교수님이라는 분과 그 일행들이 갤로퍼를 타고 288일 동안 유라시아 대장정에 도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외국을 가는 것조차 생소했던 때라서 한국 차를 타고 외국 여행을 한다는 게 정말 쇼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들은 추후 현대 갤로퍼 광고로 사용되었고, 나중에 이 갤로퍼를 이용한 비슷한 컨셉으로 SBS 창사 10주년 기념 유라시아 대장정 10만 킬로미터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자동차 회사들이 이런 도전을 많이 했는데, 추후에 무쏘도 다카르 랠리도 나가고, 이때 한국 4륜구동 차량들의 활약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광고나 영상들을 보고 4륜구동 차를 타고 세계 여행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되어서 육로를 통한 해외여행이 모두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백신도 많이 보급되고 있고 규제도 조금씩 풀리고 있으니까 곧 세계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제 계획은 우선 제 차를 타고 아메리카 북쪽으로 오로라를 보러 가는 거예요. 캐나다 옐로우나이프나 미국 땅인 알래스카에 직접 운전해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서쪽 해안을 따라서 내려와 샌프란시스코랑 LA를 찍고 라스베가스와 아리조나를 거쳐서 루트 66을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시 미국의 동쪽 해안을 타고 마이애미를 찍고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을 거쳐서 남미로 가는 거죠. 페루의 마추픽추,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칠레, 아르헨티나 땅끝까지 제 차를 타고 직접 운전해서 가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미 다음에는 배를 차에 실어서 한국으로 보내 한국이랑 일본을 여행하고 다시 배를 타고 러시아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유라시아 횡단을 해서 유럽에 진출하고 유럽 여행까지 마친 뒤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저의 계획이에요. 제가 2016년에 캠핑카 타고 호주를 반바퀴 돌았었는데 일정상 울룰루의 서쪽, 그러니까 퍼스를 가보지 못했어요. 예전에 남자의 자격 보고 벙글벙글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호주도 제 차를 타고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 여행을 한 번에 다 할지 아니면 몇 번에 나누어서 끊어서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도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를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은 얘기만 들어도 정말 설레지 않으신가요? 혹시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